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쟁점토론 강경식입니다. 쟁점토론은 지난주부터 연속기획으로 제주 평화의 섬 14주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제주도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평화의 섬 범도민 실천협의회 고성준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 오춘열 평화사업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경용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님 예, 김남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쉽게도 그 지난해 말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결렬됐습니다. 우리 제주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계속 이제 또 도와줄 걸로 또 보고 있고 또 제주도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개발하고 또 남북교로 예전에 했던 거를 되살리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고성준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작년 그러니까 2018년 예. 그 남과 북 사이에 세 차례 정상회담이 예. 있었는데 특히 판문점 선언하고 평양 선언에 예. 보면 그 지자체들의 남북 교류 협력을 보장하고 그 활동을 넓혀주겠다고 하는 그 부분이 합의된 사항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히 그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 지자체들의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보장하겠다고 하는 게 이제 남과 북의 합의된 사항이었는데 그게 이제 북미회담 타결을 전제로 해보면 잘 됐을 경우에 아마 상당한 모든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이렇게 펼쳐나갈 그런 걸 예상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북미 회담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했듯이 결렬된 상황 여기서 지금 잠시 이제 멈춰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어떻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노력을 우선은 북미 양쪽에 대한 설득도 중요하겠지만 남북 대화,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렇게 지금 이 입장과 방침을 갖고 있고 또 노력을 해 나간다고 보면. 어떻든 머지않은 시간 또는 장래에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도 활발하게 될 거다. 이런 거를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경용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도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하지만 우리 지자체의 노력도 상당히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라는 우리 이미지는 평화의 이미지고 또 평화의 섬으로 또 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지정되고도 있고 또 우리 한라산이라는 우리 상징성 이것은 좀 평화 그리고 우리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주 도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도의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기금도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통해서 기금 사용도 적절하게 다 쓸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들이 이제 상호 경쟁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통일부 입장에서도 공익성과 책임성이 담보되는 한 이것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앞으로 지자체들의 이런 남북교류 활동과 관련된 그 노력은 상당히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작년 2018년도 저희 제주 감귤이 8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온 국민들의 이슈가 되었고 관심 대상이 됐습니다마는 원래 제주는 그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서 전국적으로 1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C 외교라든가 그런 명칭으로 불리는 그 감귤 보내기 사업을 시초로 해서 제주도가 이런 사업을 아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제주도는 평화의 섬뿐만이 아니고 그 남북교류 사업에서 항상 기대주였습니다. 지난번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아쉽게 좀 결과가 안 좋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정에서는 끊임없이 이 준비를 해서 저희 그 평화의 섬 제주가 남북교류 그 협력 사업에 그 선도적 지위를 계속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이 홍보된 5+1 사업, 뭐 평화 크루즈라든가 그 흑돼지 그리고 감귤 보내기 감귤 보내기 운동을 재현한다든가, 그리고 짧게는 이제 앞으로 열리는 그 제주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벌써 14회를 맞는데 그때에 그 북한 측 인사를 초청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남훈 대표님, 지난번에 금강산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세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2월 12, 13일 이렇게 금강산을 갔다 왔는데요.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뭐 2월 말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예정되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고, 저희들 같은 경우도 2019년도 남북 공동선언을 공동으로 남북이 함께 이행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만남의 자리였었던 아주 소중한 자리였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2월 말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일각에서는 이제 결렬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들을 좀 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하노이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작년까지 진행됐었던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축소가 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렬이라기보다는 잠시 잠복기로 좀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 금강산 올라갈 때 그 제주도 레드양을 한 100박스 정도 들고 올라갔고, 그리고 감귤 주스도 한 1,200개 정도 들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남북 해외의 우리 동포들하고 함께 나눠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좀 제공을 했었는데, 여튼 현재 금강산 관광의 그 거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금강산 호텔을 주변으로 해서 금강산 관광이 멈춰 있긴 했지만 아주 우리 민족의 그런 정서 같이 아주 정갈하게 잘 보존이 좀 돼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금강산 관광, 뭐 개성 관광이 열리더라도 충분히 바로바로 이제 관광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예, 우리 구성준 교수님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떤 제주도가 어떤 평화의 섬으로서 또 예전에 남북교류의 어떤 첨단의 역할을 첨병의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떤 기대나 전망 이런 것들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다 함께 봤던 겁니다만 지난해 9월 그 평양에서 있었던 3차 정상회담에서 전 두 가지를 의미 있게 봤는데, 하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5.1 경기장에 가서 이 15만 북한 이 시민들한테 향한 그렇죠. 연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연설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백두와 한라까지의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에 물려주기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백두와 한라, 저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또 번영의 시대로 가고 통일로 가는데 가장 상징적인 것은 북한에서는 백두고 저희 제주도는 한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평양 시민들한테 백두와 한라가 하나가 되는 이런 미래를 말씀하셨고, 또 백두산에 또 두 정상이 가셔서 특히 우리 대통령 영부인이신 김정숙 여사가 삼다수물을 가져가서 합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어떻든 앞으로 이 북미 회담이 결렬이냐 다시 뭐 이제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진통이냐 하지만 어떻든 서로 그 등 돌린 게 아니고 어떻든 서로의 쟁점을 잘 그 서로 이제 그 합의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는 한, 한라와 백두라고 하는 이 남북 간에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노력은 이제 계속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봐서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빨리 이 북미 회담이 다시 재개되는 그런 노력도 못지않게 이 남북 관계가 어떻든 개선되는, 좋아지는 이러한 이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속에서 어떻든 저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 또는 상징성 또는 아까 우리 오 팀장님께서 얘기했던 감귤 보내기부터 해왔던 그러한 그 역사성, 이런 걸로 인해서 남북 대화 또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가면 제주는 교류 협력의 아주 출발지로서 상당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우에서도 지난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제주에 이제 답방,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이제 적극적으로 오도록 하는 촉구 결의안이니까. 우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네. 뭐 남북관계 교류 활성화 그리고 제주의 평화의 섬 이미지 알리기 또 우리 지사님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 다른 거는 좀 제동을 걸고 있지만 네. 이 남북교류 활성화 관련된 것은 의회가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우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도 네. 의회에서도 역시 지방의회지만 네. 지방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의 만장일치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대로 예산만 반영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어쨌든 용의가 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 두 정상이 함께 한라산을 등반하고 네. 제주에서 남북 정상회담 하는 부분 정치권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죠. 그건 여야를 떠나서 그 네. 부분은 우리가 다 박수를 보내줘야 될 부분이고요. 네. 또 어쨌든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이어오던 과정을 그 한라산에 온다는 의미 하나로 이거는 네. 제주가 세계적으로 정말로 평화의 이미지로 또 제주를 또 알리는 계기도 되고 네. 제주가 그 주도하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제주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 내에서는 노력을 하고 또 도와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남훈 대표님은 그 6.15 제주본부에서 그동안 김대중 정부 때부터입니까? 6.15 선언 이후에 네. 지속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운동도 하고 이제 금강산 가기 운동도 많이 벌이고 한 것 같은데 이번에 금강산 갔다 오면서 어떤 게 북측이라든가 이렇게 논의하면서 느끼는 그런 분위기 또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희가 올라가면서도 우리 특별자치도 도움을 좀 받아서 네. 특별자치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교류 사업 관련한 제안서도 좀 들고 들어가서 네. 북측에다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네. 남북 교류 관련한 제안서를 북측에 전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북측의 기본 입장은 남북 관계의 개선의 방향을 정확히 잡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측에서 제안되고 있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북측이 다 받아들일 자세와 태도와 준비는 돼 있다. 근데 당면에서는 뭐 대북 제재 문제가 좀 아직 걸쳐져 있어서 그 현장에서 바로 이제 추진합시다라고 하는 답변을 이제 전달해 오지는 못했지만 그 문제가 풀려지는 과정 속에서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대북 제재 문제를 좀 풀어가 보고 그렇다면 제주에서 제안되는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되는 남북교류 협력 사업이 이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시면서 잠깐 말씀하셨던 연내에 서울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작년 말에 서울 남북 정상회담 추진 관련한 목소리들이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제주도에서도 민간 차원에서 저희가 6.15 제주본부에서 제안을 해서 서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라산 방문 제주 환영위원회라고 하는 민간 단체를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 날 출범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정당까지 포함을 해서 42개 단체가 참여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고 이제 돈비늘께 이제 서울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그리고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한라산 방문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들을 좀 하고 있어서 도민들의 이 남북 교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이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열망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민간 차원의 활발한 그런 그 준비한 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고민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미 실행 계획이라고 하나요. 그런 준비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작년만 해도 저희들도 그 지사님께서 오죽하면은 유튜브에다 올려서 한라산 방문도 직접 하시고 그리고 한라산 정상에서 그 만약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맞이할 준비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을 적극 환영한다는 그 의사 표시를 하셨고 저희 도청에서도 내부적으로 TF팀까지도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뭐 기후라든가 방문 장소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역사성 같은 거를 준비도 하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이슈가 많이 돼서 중앙지나 지방지 그래서 도민들의 열망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이 아주 잘 되었다고 보면서 아직도 저희들은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반드시 그 한라에서 백두의 근간이 되는 한라산을 꼭 방문해 주시리라고 희망하고 있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모두 다 좀 기대 섞인 어떤 희망을 이제 갖고 이제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고 또 제주가 또 선봉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단위별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걸로 알겠고요. 좀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1999년 1월인가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그 외교라고 하는 비타민 C 감귤 보내기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제주가 남북교류의 어떤 최선봉에 섰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 그 기억을 좀 되돌려 보시죠. 아까 이제 우리 도에 오팀장님 얘기하셨지만 그 지자체 남북교류의 시작은 제주도죠. 그리고 이 감귤 보내기라고 하는 게 또 최초의 지자체 남북교류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제주도는 이 대한민국의 지자체의 남북교류 협력에 정말 테이프를 연 그런 역할을 했고 특히 감귤 보내기 운동은 우리 사회자께서도 도의회에 계실 때 적극 또 지원도 하셨지만 이게 12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제 단일 아이템으로 또 지속이 됐고 다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부러워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 감귤을 보내면서 결국은 각종 남북회담이 제주도에서 개최되기도 하고 또 문화 행사도 제주도에서 개최되기도 하고. 아리랑 축제인가요? 그 당시. 그다음에 또 도민 대표단 방북이 뭐 4번에 걸쳐 있고 이래서 그야말로 이 인도적 지원만 한 게 아니고 오가는 교류의 그 어떤 단초도 열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남과 북의 정부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 돌아보면 꼭 그렇게 무슨 그게 그런 성과도 있지만 향후 제주도가 남북 교류를 활성화할 때 보면 몇 가지 교훈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가 늘 해온 게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5+1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작은 먼저 갔지만 이제 오가야 된다. 이게 사실은 그 통일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북한 대표단이 제주도로 와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게 제주 포럼 얘기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각종 그 행사 때도 좀 그 와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게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도민들이 감귤을 보내면서 늘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정말 북한 주민들한테 따뜻한 제주도민의 동포사랑을 주는 건가 하는 생각이 이 분배 확인으로 나오는 건데 이제 분배 확인도 사실은 이렇게 진행되면서 또 때로는 아쉬움도 많이 남겼죠. 그러니까 이런 이 전국에서 지자체에 처음 테이프를 건 우리 제주의 남북교류 협력 그러면서도 성과 못지않게 이 몇 가지 향후 남북교류 협력을 추진할 때는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시해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김남훈 대표님은 그동안 제주가 남북교류로 감귤 보내기 운동 등등 이런 부분에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뭐 감귤 보내기 운동 관련한 평가나 우리 고성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뭐 저희는 다 동의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이게 민간 통일운동 기구라다 보니까 이제 감귤 보내기 사업이라는 거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좀 있지는 않아서 옆에서 많이 이제 응원하고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었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사회자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2003년도에 민족평화축전 행사가 제주도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감귤 보내기 사업의 평가와 같이 이제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이제 남북 그 체육문화 행사 1호로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고 아직은 2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례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게 이번에 제가 금강산 갔을 때도 북측과 만나서 이게 물자가 오가고 이제 경제적인 교류 외에 저희가 다시 따로 남북의 이제 통일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2회 민족평화축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일 것이라고 하도 제안을 좀 드렸듯이 그 당시 저희가 통일응원단을 2003년에 모집을 했었는데 제주도민이 5천 명이 참여를 좀 해주셨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업이 추진된다라면 감귤 보내기 사업과 포함해서
제2의 민족평화축전까지 추진이 쭉 된다라면 아주 의미 있는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이경영님, 그 지금 남북기류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지금 뭐 양배추라든가 무, 파동 뭐 이런 그 잉여 농산물들을 저렴하게 사서 북쪽에 이제 좀 보내면 이게 농산물 수급 조절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만. 그럼 많이 의회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월동무, 그다음에 당근, 그다음에 배추 이런 그 파동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수급 조절 차원에서 또는 또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라는 곳이 사실상 이게 겨울이 되면은 이 농작물이 재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가 가장 그 최적지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뭐 당근 보내기 운동, 그다음에 뭐 월동무. 예전에 당근은 이미 한번 보냈지 않습니까? 한번 보냈었죠. 그렇죠. 무는 안 갔어서 다양한 이 제주도의 농산물을 보내기로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고요. 또 이 제주가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아까 이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주가 한라산이라는 이미지도 있지만 또 제주의 청정 농산물 또 특산물 감귤도 해당되지만 그다음에 뭐 우리 흑돼지 이런 것들이 북한으로 보내지면서 제주가 어떤 선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평화교류 사업에 있어서는 선봉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타시도가 차별화된 그런 전략들입니다. 그래서 타시도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제주도가 그런 것은 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도울 생각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그 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조례를 마련한다든가 뭐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예산을 우리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 이게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산 배정을 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그 지금 이 위원장님이 그 이제 우리 과잉 농산물 이제 대북 지원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동안에 감귤 보내기를 제가 실무적으로 할 때 경험을 돌아보면 저희가 이제 감귤은 48,000톤을 12번에 걸쳐서 보냈고 당근도 2번에 걸쳐서 이제 18,000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북한에서 뭐 무조건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당근도 홍당무라 그러면서 이거 우리도 난다. 우리도 난다. 이런 거. 그러나 이제 제주도민들이 그렇게 정성으로 주면 우리가 받겠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새로운 남북교류 협력을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고 이제 모색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2000년대에 그냥 저희가 생각해서 이거 도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주는 것, 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그러니까 정말 북한이 원하는 게 뭘까? 북한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아까 김남은 우리 공동대표도 금강산에서 북측하고 만났다 그랬는데 이구동성은 한 얘기가 뭡니까? 야, 이제 인도적 지원은 그만이다. 뭐 경제적인 도움이 정말 경제 개발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가 사정이 어렵다고 이거 그냥 북한에 보내면 된다 이건 아닌 걸로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저쪽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워낙 저희가 지금 아까도 20년의 기간이 이제 흘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환경의 변화를 잘 고려해야 된다. 우선은 이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바뀐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경제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관심,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 이런 이 북한의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정말 길게 보고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 남북교류 협력 시기가 1기라 그러면 그때는 정부 간에도 지금처럼 그렇게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뭐 선언을 내고 구체적인 이런 진전 사항이 없었거든요. 이전 정부 간이 이제 주도적인 어떤 사업들을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게 제재잖아요. 이래서 이런 거를 좀 고려하면 저희들 생각은 저희가 생각해서 이걸 지원하겠다, 협력하겠다는 부분 못지않게 여건에 대한 고려와 북한이 정말 뭘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렇게
예. 그 조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참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그 도에서도 지금 제주 포럼이 매년 열리고 있는데 그 북측 인사를 또 오시도록 초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어떤 것들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올해가 그 14회 제주 평화 포럼이 되겠습니다. 네. 오는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그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데 저희들 제주 포럼에 북한 측 인사를 초청한 지가 이제 3년, 4년이 되고 있습니다. 3, 4년째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예, 네. 초청은 해마다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청장만 전달이 되었고 두 번째 할 때는 그래도 협의가 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장애인 예술단이 와서 포럼에서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올해에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이 남북 그 평화의 기류 시대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제주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세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 측에다 대고 이 세션에 와서 그 의견 교환이라든가 현황들을 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자 그 제주 포럼에 와주십시오 하는 그 초청장을 이미 통일부라든가 관련 그 민간 단체를 통해서 북측에다가 전달은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대답은 없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기대를 어느 때보다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더라도 후 내년에도 저희들은 꾸준히 제주 포럼에 그 북한 측 인사 초청이라든가 다른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구상해서 그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는 것도 제주 평화 포럼에서 꼭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지금 그 남북 교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어떤 정책 개발들이 필요한데 다변화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까 뭐 인사 포럼에 이제 북측 인사가 오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제주 포럼이라는 그 우리 제주가 키워나가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 포럼은 지금 세계 석학들이 다 오고 있는데 이 제주 포럼에 북측 인사가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다가 문화예술단 그다음에 그렇죠. 체육교류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아주 그 제일 좋은 그 생각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도의회도 그 이제 국제평화 씨름 대회 그다음에 또 미술 교류, 문화예술 교류. 또 인도적 중앙 정부에서는 뭐 이제 인도적 차원하고 문화적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적 차원은 아직 제재 때문에 좀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 제주 포럼의 북측 인사, 그다음에 문화예술단, 뭐 예술적 교류, 스포츠 교류까지 같이 되면은 정말 더할 나위가 없죠. 예, 우리 위원장님이 그쪽 분과에 계시니까 네, 네. 더욱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차분히 뭔가 이제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우리 그 고성준 교수님이 이제 그 어떤 보내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실질적으로 북한이 또 함께 할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어떤 경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개성공단에 그 마늘이 가서 이제 그 깐마늘이 해서 또 서울로 오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봤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좀 더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도 좀 시장 교류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좀 좋게 하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은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선은 이제 북한도 이제 그 동안에 그 인도적 지원 중심의 남북 교류 협력에서 이제 경제 개발 중심의 남북 교류 협력으로 이제 갔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는 이제 개발 협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가지입니다. 짧게는 앞으로 이 감귤 보내기라고 하는 건 제주도의 대표적 브랜드거든요. 이제 우리 그 이 북녘 동포들도 잘 알고 있는 사업인데 이 감귤 보내기를 옛날처럼 그냥 갈 거냐? 그게 아니고 조금 형태를 바꾼다. 그럼 뭐냐? 우리 도민들도 그렇고 하면 우리 감귤과 북한의 특산물과 이 교환하는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서로 윈윈이죠. 예를 든다면 이제 그 우리 감귤은 정말 제주도의 브랜드니까 감귤과 북한의 들쭉과 만남이 이루어져서 뭐 공동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 제주만이 갖고 있는 걸, 북한만이 갖고 있는 걸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한반도 전체 시장에 또는 외국에 나가는 이런 노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북한이 주력하고 있는 게
경제 개발인데 예. 특히 그 지금 27개의 경제 특구 내지는 경제 개발구를 네. 각 지방에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주도도 거기에서 지금 이 다른 지자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좀 보면은 네. 도시 협력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서울은 평양과의 협력을 지금 하려고. 부산은 보니까 원산하고 하려고 하고 네. 울산은 청진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다이 어떤 특성을 찾는데 그럼 제주도는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한라라고 하는 제주, 백두라고 하는 제주를 북한을 생각하면 제주도와 북한의 어떤 이 지방은 양강도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 협력을 다양한 협력을 이제 만들어가는 노력. 거기에 이제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패키지로 다양한 경제에서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 노력. 그러니까 도시 협력도 제주도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이 지금 그 아까 이 김정은 시대로 달라진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왜 북한은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원할까 하는 건 북한의 시장화입니다. 시장화. 예. 시장화가 워낙 지금 그 깊게 평양만이 아니고 도시마다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가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제주도의 특산품들이 북한 시장에 지금 우리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제주만의 것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도민들의 미래 먹거리에도 북한과의 관련이 도움이 되고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개발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김남훈 대표님, 금강산에 가서 북측 인사도 물론 만나셨을 건데 그 개성공단이라든가 그 경제 협력, 교류 이런 시장 경제 속에서 남북 간의 어떤 할 수 있는 제주가 좀 차별화된 그런 정책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우선은 이거는 그 뭐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벗어나는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이번 금강산 갔다 오면서 느꼈었던 것들은 아까도 다들 말씀들을 하시긴 하지만 이제 교류 사업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류 사업 얘기들을 많이 준비를 하잖아요. 감성분해기 사업이나 이런 얘기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당면에서는 대북 제재 문제가 남북 간의 교류 문제를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대북 제재가 아니라 우리 민족에 대한 제재로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북측의 기본적인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뭐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잘 몰라서 그렇긴 하지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북 제재를 완전히 해제시킬 수는 없지만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이런 결의문 같은 것들을 좀 마련을 해서 실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은 저는 좀 적극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분도 뭐 경제적인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저희들이 유로 공동위 제주본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실제 제주도가 유네스코 상관왕의 타이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북측도 당연히 유네스코 역사문화유적들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상관왕에 준하는 지역 간의 교차 관광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4.3 71주년을 또한 맞고 있는데 4.3이 실질적으로는 분단되기 이전에 벌어졌었던 제주도의 아픈 역사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내용들이 또한 북측은 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문화 교류 뭐 이런 사업들 그리고 개성지구가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양강도 지역을 말씀하신 건 당연한 문제인 것 같고 개성 지역이 또 유네스코 역사문화 지역으로 지구로 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하고 개성 간의 그러한 문화 교류 이런 부분들이 좀 추진이 됐으면 아주 의미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경영 의원님 그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되고 또 백두산 관광 이렇게 하면 제주는 또 관광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상당히 그 한국은행에서도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좀 어떤 교차 관광이라든가 어떻게 좀 우리가 피해를 안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제주도지사랑 도정 질문 때 그런 제주 관광의 위기다. 그래서 이게 위기의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이게 우리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 이제 국내 관광객이 북한으로 이제 이동하는 내국인 관광수가 감소되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는 우리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는 그 정책 속에 동해안 벨트, 부산, 그다음에 낮은 러시아를 잇는 동해안 벨트하고 그다음에 목포, 신의주, 중국을 잇는 서해안 벨트 그리고 중앙에 있는 DMZ 벨트의 H 벨트 라인에 있는데 그쪽에 제주도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또 있고 또 그다음에 동해안 벨트에서는 금강산, 그다음에 설악산, 원산을 잇는 관광 벨트, 그다음에 DMZ 벨트 속에서는 생태 역사, 그다음에 이 평화와 관련된 그 관광 컨텐츠 내용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간 투자자들이요, 제주도에는 투자 안 하고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에만 지금 투자가 지금 집중되어 있다는 그 관심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말로 관광을 다 우리 제주를 떠나서 경기 북부하고 강원도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사업에 모두 뺏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론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게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아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교차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주가 중심이 된 국제회의 유치, 그다음에 평화를 이미지로 한 그다음에 국제 대회 유치, 그다음에 아까 말씀 우리 김남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뭐 지역 간 개성, 그다음에 우리 제주, 그다음에 금강산, 그다음 우리 한라산, 그리고 백두산, 한라산 이런 역사 문화 생태를 아우르는 그런 관광 콘텐츠 사업을 지금부터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이건 토론회에서 결론이 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지금 방안을 찾고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주 관광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야 된다고 좀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도 지금은 사실은 경제 개발을 하는데 우선 당장 투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게 굴뚝 없는 산업이다 해서 관광 개발에 지금 김정은 이 시대에도 관광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삼지연 관광하고 갈마 원산지구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아까 이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사회자 말씀도 그렇고 이제 남북 관광이 시작되면 제주로 오는 관광객이 호기심으로 많이 이제 금강산으로 갈 수도 있고 백두산 갈 수도 있지만 저희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한라산과 백두산을 연계하는 뭐 시범 관광, 뭐 직항 문제도 이렇게 이거는 누가 봐도 상징적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올 여건이 되면 올 수 있는 거고 저희 제주도만이 아니고 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간다. 이건 다른 지역에서도 통일을 생각하면 제주에 와서 출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삼지연 관광을 북한이 굉장히 지금 개발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봉 관광지. 그러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라 백두를 상징성을 북한도 거절 못하니 이걸 상품화시키는 다양한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죠?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은 그 북한 주민들이 그동안 제주도에 대한 그 신뢰가 쌓여 있어서 아주 제주도에 대한 그 인상을 아주 좋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리 스토리가 있는 관광 그것도 상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역사든 문화든 스토리가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관광층이 될 수 있는 타겟을 뭐 북한의 중상류층이라든가 어느 포인트 지점을 찾아서 그 제주 관광을 홍보한다면은 그 교차 관광이라든가 그 크루즈 관광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걸로 얘기하는 그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북한 관광이 이루어진다면은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북 교류가 진행이 된다면은 그 관광 차원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 줄어들겠지만 외국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다면 만약에 5명이 온다면은 3명은 북한으로 가더라도 2명은 제주도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북한 들려서 제주도도 꼭 올 수 있는 곳으로 하게 된다면은 우리 관광 사업도 장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토론회에서 나온 이제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네요. 그 제주와 북한 간의 이런 그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제도도 정비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여러 가지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일간에서는 이제 그 민간 차원에서 뭐 다양한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범동민적으로 이렇게 좀 민간 기구도 더 크게 활성화시켜서 좀 만들 필요가 있고 또 기금도 좀 더 민간 차원에서 좀 거둘 수도 있고 또 도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우리 이경용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도에서는 뭐 이제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전입을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잔액이 2018년도 말에 53억 정도 남아 있는데 기금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10억 정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죠. 정상적이었지만 지금은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기금을 더 늘려줘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우리 제주도에 있는 남북 그 관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위원회의 30인 이내에 그 위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전부 남측 인사로 되어 있는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제 제주 포럼에 북측 인사가 참석하게 되고 그런다면 그 교류 협력위원회에 북측 인사 뭐 민간인 경우는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또 제주특별법 235조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 통일부의 의견과 달리 독자적으로 교류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련돼 있는 조례를 가지고 그 법률과 조례를 가지고 제도 기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통일부가 최근에 올해 2019년 3월 12일 날 그 모든 이제 금강산이라든가 개성관광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남북 제재의 틀 속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겠다라고 업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그 남북 교류 관계가 급물살을 타다가 미국의 그 북미 관계의 대응에 따라서 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에 있는 그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조에 의해서 많은 역할을 제주도가 중심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2005년 12월 달인가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는데 그에 따른 우리 더 구체적인 제주에서도 남북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조례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재개정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 노력을 좀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라겠고요. 우리 민간기구 다양하게 그 민간기구들이 통일운동, 6.15 실천운동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도민들을 하나로 더 모으고 또 지원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희도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도에 발표된 이후에 2005년도에 이제 전국 조직으로 해서 남북회의가 공동으로 만들어진 6.15 공동선언 실천을 해보자라고 하는 민간 통일운동기구인데요. 이게 벌써 이제 19년이 넘어가는 시기를 맞고 있어서 작년에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안 공동선언이 두 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이제 합의를 하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회에서 비준하는 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다. 판문점 선언의 활동들을 남북이 공히 이 국회에서 그 이제 비준을 하고 그리고 판문점 선언과 9월 공동선언이 추구하는 그 사업 방향에 맞게끔 전 국민적인 운동을 펼쳐낼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민간 통일운동 기구이긴 하지만 정부에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그런 관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 전 국민적인 이제 남북 공동선언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전환시키기 위한 국회 비준 과정, 그리고 국회 비준에 따른 이제 당연히 지원법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 지원법에 따라서 전국 조직이든 아니면 각 지역 조직들이 좀 전국 단위에서 만들어져서 누구나 남북 교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 이제 참여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제약 없이 민간 통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준 교수님 덧붙여서 이제 그 말씀과 함께 제가 이제 그 마무리에 가까워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오춘월 팀장님 와 계시지만 제주도가 하는 스탠스가 좋아요. 왜냐하면 2014년에 5+1 사업 이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실현이 안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항상 중앙정부와 같이 가야 된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 오 팀장께서 보면 이 통일부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나가서 중앙정부가 한라백두라는 상징성 때문에 제주도 거는 이건 중앙정부 사업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서 북한에 가는 게 아니고 북한이 뭘 필요로 하는가를 좀 파악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에서 지금 통일부를 통해서 연락사무소가 있으니까 전달도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북한과
이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어떻든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지금 추가돼야 될 얘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어떤 그 제도 개선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고성준 위원장님께서 아까 시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통일부에서도 지금 남북 교류에 열심히 그 관심을 갖고 법이라든가 제도 개선 그리고 그 시스템 같은 것을 정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는 그 다른 지자체보다도 제주도에 그 관심을 아주 많이 기울여 주셔갖고 작년 11월경에 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통일부에서 아예 제주도로 장소를 옮겨와서 전국 지자체 그 담당 공무원들 다 모이게 해서 그 토론의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경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이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조례라든가 그런 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 12월 31일자입니다. 그 위원회도 기존에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건 그리고 거기에 뭐 역사, 문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치셨습니다. 그런 그 조례라든가 법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틀에서 그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게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김 위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그렇게 금강산 같은 데 방문하기 전에 저희 도하고 논의도 해주시고 저희 도가 요구하는 사업들 가서 대신 전달도 해주시고 좀 더 적극적인 그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지금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우리 김남은 대표님부터 30초 정도 짤막하게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그 민간 통일운동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나 행정 입장에서는 비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을 많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것과 같이 이제 당국 간의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국면에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 통일운동 기구와 연대들을 지속적으로 잘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체크를 좀 잘 못했는데 이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감사드립니다. 원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남만 답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한라산을 함께 오르고 제주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길 그리고 제주에 평화의 봄이 오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